최근 토트넘의 경기를 보면 많은 분들이 클루셉스키가 공격의 정확도도 좀 아쉽고 볼을 끌다가 빼앗기는 장면도 종종 나오다 보니까 클루셉스키가 실력에 비해 너무 많은 출전 시간을 가져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오른쪽 라인에 다른 선수를 선발로 기용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시즌 출전 시간만 살펴봐도 비카리오, 포로 이 두 선수 다음으로 가장 많은 출전 시간을 가져가고 있는 선수가 클루셉스키고요. 이번 시즌 리그 기준으로 토트넘이 27경기를 했는데 클루셉스키가 경고 누적으로 나오지 못했던 한 경기, 그리고 아파서 나오지 못했던 한 경기, 이 두 경기를 제외하면 25경기에 모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25경기에서 24번이 선발 출전이고 한 번이 교체 투입이에요. 그리고 출전 시간을 보면 대부분 클루셉스키가 풀타임을 뛰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거의 90분이라고 써있죠. 그만큼 클루셉스키가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핵심적인 주전 멤버로 활용이 되고 있다는 뜻인데, 그렇다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왜 클루셉스키를 계속해서 선발 자원으로 쓰고 있느냐? 가장 큰 이유는 클루셉스키가 토트넘의 공격 라인에서 볼을 소유해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선수이기 때문이에요. 토트넘이 공격을 전개할 때 앞쪽에 손흥민, 브레넌 존슨, 베르너 이렇게 스피드가 빠른 선수들로만 배치를 하면 공격으로 나갈 때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스피드가 당연히 빨라지겠죠. 그런데 특히나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될 때는 그냥 전방으로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한 번에 뻥뻥 이렇게 때려주는 플레이를 하지 않죠.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길게 패스를 뿌려주다 보면 패스의 정확도가 아쉬워지고 공격의 패턴이 너무 단조롭기 때문에 상대 수비수들이 뒷공간에 대한 움직임을 미리 예측하고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브레넌 존슨, 손흥민, 혹은 베르너, 히샬리송 이런 선수들에 더해서 클루셉스키의 존재가 필요한 거죠. 클루셉스키는 토트넘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무엇보다 상대 수비수의 등을 지고 클루셉스키가 볼을 지켜내면서 볼 소유권을 잃지 않는 그런 모습이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클루셉스키가 볼을 소유하면서 약간 시간을 끌어주면 그때 토트넘이 후방에 있다가 손흥민, 브레넌 존슨부터 시작해서 메디슨, 사르 혹은 포로라던가 우도기까지 나머지 선수들이 올라오면서 공격 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조금 벌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공격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그냥 단순하게 스피드 빠른 선수만 있다고 해서 공격이 진행되진 않거든요. 아무래도 수비에서 공격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많은 선수들이 수비에 가담해 있기 때문에 공격으로 올라가는 거리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그냥 전방으로 패스를 보내주고 공격수 한두 명으로 공격을 하게 되면 당연히 득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쿨루셉스키 같은 선수들이 볼을 가지고 있다가 상대 수비수와 싸워주면서 빼앗기지 않고 있다가 우리의 공격 숫자가 2명, 3명, 4명 많이 늘어날 때 그때 패스를 전방으로 전개해주면서 거기서부터 공격을 시작할 때 더 효과적인 공격이 시작이 되는 거죠. 물론 클루셉스키가 저렇게 볼을 지키다가 빼앗기는 경우도 있고, 특히나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많이 빼앗기면서 오히려 공격을 방해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는 클루셉스키가 볼을 지켜주는 것이 앞쪽에 있는 손흥민과 브레넌 존슨 플러스 베르너, 사르, 메디슨 등등등 토트넘 선수들이 공격 지역으로 올라오게끔 만드는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을 한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오른쪽 라인에서 왼발을 쓰는 공격수는 유일하게 클루셉스키밖에 없다 라는 것도 클루셉스키가 장점을 가져가는 것 중에 하나예요. 토트넘이 이번 시즌에 오른쪽에서 포로, 왼쪽에서 우도기 2명의 풀백이 중앙으로 들어오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 수비도 중앙으로 쏠릴 때 좌우 측면 공격수들이 넓게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넓게 움직일 때 측면 지역으로 먼저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볼을 받을 때 수비가 끌려 나오고요. 끌려 나올 때 이 공간으로 중앙에 있던 선수가 뛰어 들어가면서 여기서 이제 볼을 받아주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측면에서 볼을 받는 선수는 뛰어 들어가는 선수에게 볼을 받자마자 패스를 넣어줄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 오른쪽 라인에서 오른발을 쓰는 것보다는 왼발을 쓰는 것이 뛰어 들어가는 선수에게 패스를 빠르게 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른발을 쓰다 보면 뒤에서 넘어오는 볼을 한번 컨트롤한 다음에 오른발로 잡아놓고 이 공간으로 패스를 줄 수밖에 없겠죠. 근데 클루셉스키는 왼발이기 때문에 볼을 받자마자 왼발로 다이렉트하게 이 공간으로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게 클루셉스키의 장점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왼쪽 라인에서도 특히나 손흥민 선수가 왼쪽 라인에 있을 때는 손흥민 선수의 원터치 패스가 토트넘의 주요한 공격 방식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 이유도 손흥민이 볼을 받을 때 오른발로 받기 때문에 오른발로 받을 때 반대편을 바라보면서 일단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원터치로 패스를 보내줄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왼발잡이였다면 여기서 왼발로 한 번에 주려면
아웃프론트로 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어색하거든요. 그래서 볼을 잡아서 왼발로 잡아놓고 그 다음에 패스가 가겠죠. 그런데 오른발을 쓰기 때문에 이 원터치 패스가 가능하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쿨루셉스키가 오른쪽 라인에서 브레넌 존슨이라던가 혹은 뭐 베르너라던가 히샬리송이라던가 이런 오른발을 쓰는 선수에 비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장면이에요. 포로가 안쪽으로 들어와 있고요. 쿨루셉스키가 측면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쿨루셉스키에게 패스가 넘어갔을 때 쿨루셉스키가 볼을 잡는 순간 수비수 한 명이 쿨루셉스키에게 끌려 나오죠. 그리고 끌려 나올 때 이 공간으로 포로가 뛰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이때 쿨루셉스키가 왼발을 쓰다 보니까 반대편 공간을 넓게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일단 확보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왼발을 쓰기 때문에 쿨루셉스키가 볼을 잡자마자 뛰어 들어가는 포로에게 타이밍을 죽이지 않고 받아서 바로 원터치로 내줄 수가 있는 거죠. 요 패스가 들어가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좋아하는 수비수를 끌어내고 안쪽에 있는 선수가 침투한다. 이 공격 방식이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쿨루셉스키의 패스, 포로의 침투, 이 움직임이 여기서 발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쿨루셉스키가 볼을 지켜준다라는 게 이런 지점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 장면을 보시면 토트넘이 공격을 전개할 때 쿨루셉스키가 약간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수비수가 쿨루셉스키에 붙어있죠. 그런데 여기서 쿨루셉스키가 볼을 끌고 전진하면서 일단 드리블을 성공합니다. 그리고 드리블을 하면서 올라가면서 포로와 2대1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상대 수비 라인 사이에서 볼을 빼앗기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 수비수들이 일단 쿨루셉스키에게 좀 쏠려 있고, 그리고 이렇게 쿨루셉스키가 볼을 끌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토트넘의 다른 선수들이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을 쿨루셉스키가 벌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쿨루셉스키가 볼을 끌고 올라가다가 결국에는 볼을 지켜내고 상대 선수 3명 사이를 뚫고 나왔죠. 뚫고 나오니까 앞쪽에 있는 선수들도 쿨루셉스키에게 유도될 수밖에 없어요. 쿨루셉스키에게 집중이 되니까 그 뒷공간으로 사르가 뛰어들어가고요. 뛰어들어가는 사르에게 쿨루셉스키가 패스를 보내주면서 수비 뒷공간이 무너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사르가 크로스 올리고 메디슨이 득점을 만들었잖아요. 이런 걸 보면 쿨루셉스키가 그냥 주전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볼을 소유해주면서 다른 선수들이 올라올 수 있을 만한 시간을 벌어주고, 그리고 본인에게 수비가 집중되니까 다른 공간에 공간이 생기게끔 만들고, 플러스 왼발을 쓰기 때문에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볼을 받자마자 편하게 줄 수 있다는 이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쿨루셉스키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선택을 받는 거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여기에 더해서 토트넘이 아무래도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상위권 팀이다 보니까 밀집 수비를 상대하는 경우가 꽤나 많거든요. 그럼 이 밀집 수비를 무너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한쪽 측면에서 반대편 측면으로 볼을 전환시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흔히 아이솔레이션 작업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 작업을 쿨루셉스키가 유일하게 수행할 수 있는 선수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볼을 소유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어떤 거냐?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대표팀에서 이강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볼을 잡았을 때 수비수들이 쿨루셉스키에 쏠리게 되죠. 그러면 쿨루셉스키가 여기서 볼을 빼앗기지 않고 볼 소유 능력을 발휘하면서 볼을 끌고 가운데로 들어와 줍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 수비가 일단 쿨루셉스키 주변에 쏠리면서 쿨루셉스키가 가운데로 들어올 때 왼발을 쓰기 때문에 반대편을 넓게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수비수가 없는 반대편 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주고 이 공간에서 토트넘이 편안하게 공격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장면입니다. 울버햄튼과의 경기인데요. 울버햄튼의 수비가 굉장히 촘촘하게 유지가 되고 있죠. 그리고 이때 쿨루셉스키가 오른쪽 라인에서 볼을 잡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쿨루셉스키가 오른쪽 라인에서 무리하게 공격을 전개하게 되면 울버햄튼의 수비 라인에 토트넘의 공격이 막힐 가능성이 높았어요. 수비가 밀집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쿨루셉스키가 여기서 볼을 지켜주면서 중앙 지역으로 몰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수비수들이 아무래도 쿨루셉스키가 계속 볼을 끄니까 쿨루셉스키에게 쏠리게 되죠. 그리고 그때 쿨루셉스키가 안쪽으로 볼을 몰고 들어오다가 반대편을 바라보면서 반대편 공간을 이용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게 쿨루셉스키의 장점인 거거든요. 쿨루셉스키가 오른쪽 라인에서 계속 볼을 빼앗기지 않고 공격을 진행해 주니까 전체적인 수비의 전형 자체가 쿨루셉스키가 있는 쪽으로 쏠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쿨루셉스키가 볼을 빼앗기지 않고 있다 보니까 반대편에 넓은 공간이 생길 수가 있고, 여기서 쿨루셉스키가 왼발을 쓰니까 반대편 공간으로 전환 패스를 해주는 순간 이 공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쿨루셉스키가 상대가 밀집해 있을 때 상대의 촘촘한 수비 라인 사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볼 소유 능력을 발휘하면서 볼을 소유해주고 안정적으로 볼을 소유한 다음에 창의적인 패스를 찔러줄 수 있는 메디슨을 제외하면 쿨루셉스키가 거의 유일한 자원이거든요. 그래서 메디슨이 없을 때 실제로 쿨루셉스키가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뛰었던 경기가 많이 있었죠. 이제 아무래도 손흥민,
히샬리송, 베르너, 브레넌 존슨 이 공격진이 좁은 공간에서 장점을 발휘하는 공격진이 아니다 보니까 쿨루셉스키가 공격진 중에서 분명히 다른 유형의 선수로서의 가치가 충분히 있어요. 이 장면도 보시면 수비 라인이 촘촘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서 쿨루셉스키가 수비 라인 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패스가 쿨루셉스키에게 들어가거든요. 여기서 볼을 소유했을 때 상대의 압박을 계속해서 받는 상황인데 좁은 공간에서 볼을 소유하는 데 성공을 한 다음에 뛰어들어가는 손흥민에게 패스를 찔러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패스가 손흥민에게 정확하게 들어가면서 손흥민이 결정적인 찬스를 맞게 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아까 쿨루셉스키의 출전 시간을 보여줄 때 쿨루셉스키가 거의 모든 경기를 풀타임으로 뛰었습니다. 이거는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쿨루셉스키가 체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원하는 전방 압박을 손흥민 선수를 제외하면 가장 잘 수행하는 선수이기도 하거든요. 지난 아스톤 빌라전에서 두 번째 골이 나올 때도 보시면 오른쪽에서 일단 브레넌 존슨이 압박을 하면서 상대 수비수가 중앙으로 들어오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압박에 대한 유도를 굉장히 잘했죠. 그 다음에 상대가 중앙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이때 쿨루셉스키가 오른쪽 라인에 있다가 슬금슬금 중앙으로 오더니 중앙 지역으로 압박을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스톤 빌라의 수비수가 가운데로 볼을 끌고 오다가 본인의 왼쪽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줬는데 쿨루셉스키가 부지런하게 이 선수를 따라가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간격을 쿨루셉스키가 좁혀주면서 압박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볼을 빼앗는 장면이 나와요. 이 쿨루셉스키가 좋은 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플레이가 쿨루셉스키의 체력이 좋다 보니까 90분 내내 잘 이루어지는 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쿨루셉스키는 기본적으로 이 토트넘 내에서 굉장히 독특한 위치에 있는 선수예요. 왼발을 쓰는 공격수이고요. 그리고 좁은 공간에서의 볼 소유 능력이 장점인 선수고 여기에 더해서 압박도 굉장히 잘하는 선수고 그래서 토트넘의 오른쪽 라인에서는 브레넌 존슨도 있긴 하지만 쿨루셉스키가 가지는 이 위상 자체가 굉장히 확고하죠. 그리고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공격 라인에 다 빠른 선수만 배치할 수는 없으니까 쿨루셉스키 같은 선수를 배치하는 건데 물론 쿨루셉스키가 여기서 스피드도 빠르면 좋겠지만 그리고 여기서 쿨루셉스키가 최근에 왼발로 접고 들어오다가 슈팅하는 거 이 슈팅이 제대로 들어가지가 않거든요. 그 슈팅이 조금 더 정확했으면 좋겠지만 그게 다 되는 선수는 메시 같은 선수다 보니까 쿨루셉스키에게 그것까지 바라는 건 무리고 일단 토트넘에 있는 자원 중에서는 쿨루셉스키가 오른쪽 라인에서 토트넘의 전술에 가져다주는 것이 굉장히 많은 선수다. 물론 약간의 단점들은 있지만 그 단점보다 쿨루셉스키가 가져다주는 장점이 더 크다라는 판단 하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쿨루셉스키에 대한 믿음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고요. 그래서 결론은 쿨루셉스키가 주전으로 기용되는 대회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